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네이버가 어떤 식으로 좀 움직임을 갖고 가고 있는지,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건데, 좀 카카오랑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거고,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고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 분석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딱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단타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게 뭐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스코 34만원 이하에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11만 9천원 이하로 여러분들 없으시면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소비주 관련 의류 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호전실업 14,500원에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이상한 거 잡주라든지 여러분들 뭐 하실 바에는 차라리 뭐 고려아연, 포스코, 오리온, 호전실업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분할적으로 제발 접근을 하시면 좋다. 추천이 나오자마자 그냥 그 가격에 한 방에 사시는 거 여러분들 아무 쓰잘데기 없이 도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여러분들 단타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건데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단타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은 돈은 없고 수익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회비는 또 아깝고 뭐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짧게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선 짧게 보는 시장도 아니고, 짧게 보는 순간 모든 악재적인 요소에서 모두 노출되는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고 보면은, 수많은 종목을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단타 치는 게 이득이고 좋죠.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3%에서 5% 수익이 나고 10%에서 20%는 손실이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할수록 제자리 아니면은 더 손실이 난다라고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단타에 대해서 목숨을 걸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거는 이렇게 3% 5% 수익이 나고 10% 20% 손실이 났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끊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왜냐, 객관적인 판단이 되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자신의 좀 기분 탓으로 좀 투자를 하신다라는 부분, 그리고 습관이 무서운 거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매일매일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확률상 여러분들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짧게 보는 것은 그냥 그날 기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결국 자산을 늘리는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좀 크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시장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단타에 목숨 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이 좋을 때 수익이 잘 나요.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손실이 많이 나요. 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이제 맨날 10번 이상, 평상시 10번 이상의 매매를 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한 번 매매를 평상시에 해요. 장이 좋을 때는 두 사람 다 모두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장이 좋지 않을 때 손실이 자주 나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뭐 20번, 30번 계속해서 늘어나요. 저도 당연히 단타를 쳐보고 여러 번 쳐보고 뭐 좋아하고 알죠.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B라는 사람은 장이 좋건 안 좋건 한 번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사람이 채후에 더 이득일까, 자산 불리는 거에 있어서 더 이득일까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은,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변동성이 또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 파동에 여러분들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시대로 자산 가격의 폭등이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뭘 사야 될지 모르고 계신 분, 뭐 포트 내에서 식음료,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소비주 없으신 분들, 식음료 없으신 분들은 오리온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가 없으신 분들은 고려 아연이랑 그리고 포스코 딱 이 두 개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비주 없으신 분들 호전 시럽, 이거 호전 시럽 좀 잡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이상한 단타 쳐가지고 있는 돈 마저 좀 안 잃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착순 지금 5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딱 5분만 추가로 더 받고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2개월 하시면은 30일 더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단타에 대해서 오늘 단타 뭐 들어갈까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포트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종목을 사놓고 기다려야 되나, 이거를 좀 포인트에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착순 5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오실 분들은 지금 자리가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뭐 연락이 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네이버 분석에 앞서서 좀 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대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있는데, 지금 뭐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5G,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비록 뭐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반도체 쪽에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좀 정치 테마주, 인맥주들이 좀 한번 쭉 달렸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포인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체제형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 오리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가는 부분, 그리고 오픈베이스, 이루온, 그리고 한일단조, 이렇게 좀 상한가 뿐만이 아니라 좀 상승이 큰 폭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야권의 윤석열 대항마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체제형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과거에 원전 폐쇄를 하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뭐 자료 조작한 거다라고 밝혀내고 정부랑 대립각을 이룬 감사원장 출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기사 쳐보시면 나오겠지만, 원전을 없애야지만 태양광 사업판 자체를 좀 키운다, 그리고 충분히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치라 자료가 나왔음에도 이 수치를 조작을 하고 정치권에 연출된 직원들을 매수를 해서 마치 원전 가동을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좀 날조를 한 게 지금의 뭐 정부적인 부분인데, 그거를 밝혀내면서 문제라고 언급한 게 최재형 감사원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대선 자체를 놓고 보면은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대선은 뭐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뭐 정치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최재형 테마 관련주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보시면은 뭐 한일단조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도 같이 묶이는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정치 테마라고 하는 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정치적인 발언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재형 관련주로 좀 정리를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관련주들이 올라왔던 것처럼 최재형 관련주들도 이제 테마성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수소차 쪽에서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뭐예요? 두산 퓨어셀 이거 48,000원에 사시라고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수소차 관련해서 이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두산 퓨어셀 이거 하나 잡아두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48,000원에 잡아가지고 6%대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발 제 영상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방향성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뭐 5G 관련주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이랑 같이 엮이는 3인방이 에이스테크, 그리고 서진 시스템, 그리고 오이솔루션 이렇게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VIP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그런 거 같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5G 관련 쪽을 보시면은 뭐 단타 칠 거는 아니에요. 끌고 가야 되는 부분. 왜냐, 하반기 때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상승이 나와서 계속해서 뭐 사고 팔고 뭐 트레이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크게 먹겠다라고 하시면은 길게 보시고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딱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VIP방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수익적인 부분 편하잖아요.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류 관련 이렇게 수익이 나는 부분이고, 자,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좋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휠라홀딩스, 뭐 형제 엘리트 이런 것들 수익 나는 부분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같이 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또 보면은 뭐 휠라홀딩스, 후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오히려 좀 이런 것들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119,000원에 매수 모아 가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리고 뭐 후성 이런 거 좋잖아요. 여러분들 뭐 후성, 휠라홀딩스, 후성, 그리고 뭐 이렇게 또 후성, 너무나도 좀 편안하게 우리가 좀 좋은 종목들로 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7% 먹고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휠라홀딩스, 삼성전기는 제가 뭐 166,000원대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렇게 뭐 18일날 이렇게 총 실현 손익을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에 뭐 회비를 아까워 하시거나 이러기보다도 어떤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수익 인증 맨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왜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방을 그냥 통째로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왜? 자신 있으니까. 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제가 119,000원에 여러분들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자, 그만큼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식으로 하나투어 뭐 수익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크게 먹고 나올 생각을 하셔야 된다. 지금 시장은 그냥 그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뭐 카카오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이버랑 카카오가 조금 다른 부분은 있어요. 다른 부분은 있는데 일단 그거 분석에 앞서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코리아의 이제 새로운 주인으로 신세계그룹, 이마트하고 네이버가 유력하다라는 좀 기사 자체가 나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네이버가 이 주가에 대해서 전망 말고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마트하고 이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
매출 기준 쿠팡을 누르고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엄청난 최강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마켓하고 옥션 그리고 뭐 지구 세 개의 오픈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가 지난해 기준 시장 점유율에서 12%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마트에서는 뭐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좀 아닌 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하고 네이버 두 기업이 이베이 코리아 지분 20%를 남기고 나머지 80%를 인수하는 좀 조건을 제시를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아직까지는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표적으로 카카오랑 네이버가 좀 대결, 양대 포털 사이트 대결 구도 아닌 구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십 혜택 강화로 다른 사업자하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인다. 그 다음에 이제 종속시키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두 회사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운영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는 뭐 정기 구독 플랫폼 구독 오늘 출시를 했던 부분,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파트너들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구독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고, 자신에게 맞는 이제 구독 상품을 발견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카카오도 좋고 뭐 네이버 둘 다 어차피 같이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네이버가 정말로 주가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이제 추가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 구독 멤버십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세계랑 이제 대한항공 뭐 다른 분야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이제 시너지를 좀 극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는 이용자들한테 이제 5%의 적립금을 지급을 하고 음원하고 이제 웹툰, 뭐 디지털 콘텐츠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이버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사 이제 멤버십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용자의 혜택이 뭐 소상공인, 창작자의 매출 증대하고 사업 성장에 연결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들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가 멤버십을 통해서 다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계속해서 소비가 여기서 이어질 수 있게끔 네이버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랑 네이버가 조금 운영하는 방식이 이 정도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실적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좋아요. 네이버도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이 올해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자,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좀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 이상 나오는 거, 대기업에서 나오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퍼 자체도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에 47.97인데 올해 4.18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이런 수치다라고 하면은 올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퍼 자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4.18인데 카카오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자, 카카오가 올해 퍼 자체를 놓고 보면은 83.57이고 네이버가 지금 보면은 4.18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정말로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고, 분명히 뭐 올라가는 와중에 흔들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흔들리고, 뭐 당연히 뭐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도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지만 퍼 자체를 놓고 보면은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